1593년의 여름은 잔인하리만큼 차가웠습니다. 역사책은 이날을 제2차 진주성 전투라 기록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이들에게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조여오는 죽음의 올감이었습니다. 7만의 관민이 고립된 성안, 식량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병사들은 활시위를 당길 힘조차 없어 나무 껍질을 씹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굶주림에 묻혀버린 침묵의 지옥이었습니다. 성 밖을 포위한 10만의 왜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지 않아도 굶주림이 스스로 성문을 열게 할 것임을 말입니다. 가토 기요마사와 무키타 히데이에가 이끄는 왜군 지휘부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 개의 횃불은 조선군에게 절망의 별자리와도 같았습니다. 왜군 장교들은 내기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 성이 사흘 안에 무너질 것인가, 닷새를 버틸 것인가. 그들의 눈에 비친 진주성은 이미 정복된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대기 자체가 전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땅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름 너머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심연에서 들려오는 묵직하고 규칙적인 굉음이었습니다. 전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왜군의 웃음소리도, 고통에 신음하던 조선군의 비명도 모두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6세기의 인간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그것은 사계의 거대한 터보프롭 엔진이 만들어내는 가공할 만한 바리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이 갈라지며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도 아니었고 봉황도 아니었습니다. 날개 길이만 40m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의 궤조, 대한민국 공군 C-130J 슈퍼 허큘리스였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온 이 거대한 수송기는 마치 신의 사자처럼 혹은 지옥의 감시자처럼 진주성의 상공을 천천히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군의 조총수들은 총을 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크기와 귀를 찢는 엔진 소리 앞에서 그들이 느낀 것은 전의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이라기엔 너무나 거대했고 생명체라기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하늘의 포식자가 입을 벌렸습니다. 왜군 지휘부는 전율했습니다. 저 거대한 입에서 불을 뿜는다면 10만 대군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척추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화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쇠새의 뱃속에서 검은 물체들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수십 개였습니다. 지상의 왜군들에게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 거대한 덩어리들이 성벽을 강타한다면 진주성은 물론 그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왜군 진영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낙하산이 펴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화약 무기로 오인했습니다. 수만 명의 병사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참호 속으로, 숲속으로, 바위 뒤로 몸을 던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무라이들의 규율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조차 핏기가 가신 얼굴로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물리법칙상 거대한 바위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터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멈추고 다가올 충격과 폭발을 기다렸습니다. 죽음이 머리 위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거대한 흰색 천들이 펴지며 죽음의 사신들이 춤을 추듯 천천히 성 안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왜군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것은 요술인가? 아니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귀신들인가? 알 수 없는 공포가 단순한 폭격의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진주성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김시민 장군의 유지를 이은 조선의 지휘관들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굉음 대신 둔탁하고 묵직한 착륙음만이 대지를 울렸습니다. 쿵, 쿵, 쿵. 화염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흙먼지만이 피어올랐습니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체들은 성 안의 공터에, 연병장에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놓아둔 선물 상자처럼 말입니다. 하늘의 제왕은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엔진 소리를 높이며 밤하늘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왜군 진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폭발하지 않는 폭탄일까요? 아니면 밤이 되면 깨어나는 트로이의 목마일까요? 그들은
감히 성벽으로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미지의 공포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안, 굶주림보다 더한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파멸의 씨앗인가? 아니면 기적의 씨앗인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크게 덜컹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 안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굶주린 병사들은 떨리는 창끝을 겨눈 채 하늘에서 떨어진 이 기이한 물체들을 포위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비단보다 매끄럽고 가죽보다 질긴 녹색의 껍질이 화물을 감싸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알 수 없는 붉고 푸른 문양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마치 하늘의 부적처럼 보였습니다. 물러서라.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외쳤지만 늙은 부사관의 칼끝은 이미 질긴 끈을 끊어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것은 무시무시한 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갈하게 쌓여있는 수천 개의 작은 꾸러미들이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주머니를 주워들었습니다. 무심코 주물은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웠던 주머니가 스스로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이다. 불도 없이 열이 난다. 병사의 외침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숫도, 아궁이도 없이 손 안에서 피어나는 열기. 얼어붙은 손을 녹이는 그 따스함은 마법, 아니 기적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꾸러미의 줄을 당기자 하얀 김이 맹렬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병사들은 귀신이 씌었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 증기 속에 섞여 퍼지는 냄새, 그것은 화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피비린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꿈속에서나 그리워했던 냄새, 바로 갓 지은 하얀 쌀밥의 구수한 향기였습니다. 경계심은 식욕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 아이가 참지 못하고 달려들어 김이 나는 밥을 한 움큼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밥이에요. 따뜻한 밥이에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창을 버리고 방패를 던지고 수천의 군중이 화물더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의 후손들이 400년 전의 조상들에게 보내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전주 비빔밥의 붉은 양념이 입안을 감돌고 고형 연료가 만들어낸 열기가 얼어붙은 내장을 녹였습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쩝쩝거리는 소리, 그리고 환희에 찬 울음소리. 그날 밤 진주성에는 신이 베푼 잔치가 열렸습니다. 전쟁에서 날씨는 신의 영역이라 했던가요? 새벽이 다가오자 야속하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성 안을 가득 채운 온기와 향기가 성벽을 넘어 포위망을 뚫고 왜군 진영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살보다 빠르고 총탄보다 깊숙이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 생각했습니다. 피비린내와 썩은 물냄새가 진동하던 전장에서 갑자기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달콤한 고추장 향기,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의 단내가 섞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수개월간 거친 잡곡과 염장, 무로 연명하던 왜군 병사들에게 이 농밀한 고기 냄새는 고문 그 자체였습니다.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요동쳤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성 안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들의 상식은 붕괴되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조선군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말을 잡아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서는 왕의 수라상에서나 맡을 법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쌀을 내렸다. 어둠 속에서 병사들의 속삭임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굶주림으로 성문을 열게 하려던 그들의 전략은 되려 자신들의 허기를 자극하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헛소리. 놈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가토기오마사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만의 대군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포위된 적들이 잔치를 벌인다. 이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보급로가 끊긴 것은 아군인가? 적군인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쥐고 있던 지도가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냄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햇살과 함께 드러난 조선군의 모습. 어제까지만 해도 비틀거리던 병사들이 오늘은 맹수처럼 눈을 번뜩이며 성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1세기의 고열량 전투식량과 항생제는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는 군대를 불사의 군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승패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왜군의 칼날은 무뎌졌고 배고픈 늑대들 앞에 먹잇감이라 여겼던 진주성은 이제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피어난 따뜻한 밥 한 끼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적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수송기가 사라진 하늘에는 또 다른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천둥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말벌떼가 우는 듯한 신경을 긁는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머리 위를 맴돌았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무인정찰기 군단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핏 보이는 회색의 기체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다. 저것은 스스로 움직이는 쇠덩어리다. 왜군 척후병의 보고는 공포를 가중시켰습니다. 기수도, 날개도 없는 기괴한 물체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진영 구석구석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게 낱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능 확성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는 인간의 육성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성 기계음이 섞인 차갑고 거대한 울림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고향, 섬나라로 돌아가라. 서툰 일본어였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마치 신의 계시처럼 혹은 저승사자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왜군 병사들은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칼로 벨 수 있는 적이라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모습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들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벌을 받는 과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심리전의 정점은 종이 폭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전단지들, 그를 모르는 병사들도 그림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숨겨둔 식량이 바닥났는지, 지휘관이 밤새 누구와 밀담을 나눴는지, 놈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진주성 안의 조선군은 신의 가호를 받는 성스러운 군대처럼 보였고, 자신들은 신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하는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의 점이 가토기오마사의 대장기를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아무런 물리적 타격은 없었습니다. 그저 붉은 점 하나가 깃발 위에서 춤을 추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경고는 대포보다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든 너희의 우두머리를 취할 수 있다. 천하의 맹장 가토기요마사의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고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주성에서 수십 리 떨어진 산 너머 대한민국 포병의 자존심 K9 자주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발사. 무심한 명령 하나에 155mm 포탄들이 음속을 돌파하며 대기를 갈랐습니다. 왜군들은 몰랐습니다. 죽음이 이미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그저 먼 산에서 울리는 마른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살이 아니라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첨단 사격 통제 장치가 계산한 포탄은 단 1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막사나 잠자리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전쟁의 수단들이었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왜군의 화약고가 증발했습니다. 연이어 떨어진 포탄들은 정확히 식량 창고의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비명 지를 새도 없었습니다. 거듭된 유폭이 일어나며 왜군 진영의 후방은 거대한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했습니다. 폭발은 정확히 창고 구역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병사들은 멍하니 불타는 창고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팔다리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조총은 고철이 되었고 배를 채워줄 식량은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적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개미처럼 밟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살려준 것인가? 아니, 싸울 의지마저 태워버린 것인가? 가토 기요마사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아이의 손에서 위험한 장난감을 빼앗아 부러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칼을 잃은 사무라이, 밥을 잃은 병사.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굶어 죽거나 아니면 자비로운 적에게 무릎을 꿇거나. 압도적인 힘의 차이는 분노조차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것은 순수한 무력감뿐이었습니다. 불타는 왜군 진영과 축제 분위기의 진주성.
단 하루 만에 지옥과 천국이 뒤바뀌었습니다. 역사의 저울이 반대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지휘부는 군대를 통제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북을 치고 징을 울려 흩어진 대열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명령은 병사들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지배한 자들이 쏘아보내는 기계적인 소음이 전령의 목소리를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는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다. 명령 불복종이 아닙니다. 명령 전달 불가. 군대라는 거대한 생물체의 신경망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절단된 것입니다. 엄격한 군율로 유지되던 전국시대의 군대가 무너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교가 칼을 뽑아 즉결 처형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겁에 질린 병사들에게 장교의 칼보다 무서운 것은 성벽 너머에서 풍겨오는 밤냄새였고 머리 위를 맴도는 강철 괴물들이었습니다. 비켜라. 우린 살고 싶다. 하극상. 그것은 반란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둠을 틈타 거대한 이탈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갑옷을 벗어던진 병사들이 썰물처럼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 성 안에 있는 신들은 자신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밥을 주고 약을 주었다는 것을.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달아났고 어떤 이들은 차라리 배불리 먹고 죽겠다며 진주성 성문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10만의 대군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가토기 요마사의 주변에는 이제 소수의 친위대만이 남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산과 들을 뒤덮었던 대군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화약 냄새 대신 밤 냄새에 홀린 병사들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신조차 이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는 무력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통신 두절, 보급 전멸, 병력 이탈, 전쟁의 3대 요소가 모두 증발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자존심뿐이었으나 그마저도 뱃속의 꼬르륵 소리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숨어있던 곽재우 장군의 의병들도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도망치는 적의 등 뒤에 화살을 꽂는 대신 그들은 주먹밥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자비이자 가장 잔인한 승리의 확인이었습니다. 먹어라. 그리고 떠나라. 그 한마디의 적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 잃은 난민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가장 깊은 어둠이 깔렸을 때 심판의 빛이 켜졌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수십 개의 눈이 동시에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가토 기요마사의 본진을 정조준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모의하던 모든 작전은 빛 아래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가 전장을 울렸습니다. 일본군 지휘부에 고한다. 이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다. 해가 뜨기 전까지 무장을 해제하고 퇴각하라. 불응시. 다음 목표는 식량 창고가 아니라 너희들의 머리 위가 될 것이다. 호랑이를 잡았다는 용장. 가토기 요마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적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둘러 베어버릴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 꽂히는 빛과 소리뿐. 그가 평생을 바쳐 연마한 검술도, 병법도, 사무라이의 투혼도 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투정에 불과했습니다. 싸울 상대가 없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는 피를 토하듯 뇌까렸습니다.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가려버린 저 붉고 푸른 불빛들. 그것은 마치 그들을 내려다보는 수많은 신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명예로운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돌격해봐야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적에게 죽는 것은 전사가 아닌 개죽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인 무사도는 이미 밤냄새와 두려움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렀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치욕을 무릅쓰고 살아남을 것인가. 진주성에서는 승리의 함성이 아닌 평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일상적인 소리가 왜군 지휘부에게는 사형 선고보다 더 끔찍한 압박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적으로 조차 여기지 않는다. 그저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다. 그 굴욕감이 그들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마침내 여명이 밝아오는 지평선 위로 붉은 일장기 대신 하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임진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 제2차 진주성 전투는 단 한 번의 칼부림도 없이 단 한 명의 조선 백성도 다치지 않고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욕적인 항복이었습니다.
1593년의 아침, 해가 떴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포위망은 물러갔습니다. 10만의 대군이 남기고 간 자리는 초라했습니다. 버려진 창과 깃발, 그리고 패배감만이 흙먼지 속에 뒹굴었습니다. 성벽 위의 조선 병사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이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승리라기보다 기적적인 생존이었습니다. 임무는 끝났습니다. 역사의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했고 수호자들은 자신들의 시대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감시하던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고도를 높였습니다. 구름을 뚫고 사라지는 강철의 새들. 그들은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엔진 소리를 마지막 인사처럼 남기고 왔던 길인 시공간의 틈새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조상님들이시여,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이나 조상이 자신들을 도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구한 것은 400년 후 이 땅에서 살아갈 그들의 까마득한 후손들이었으니까요. 미래가 과거를 구원했습니다. 훗날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을, 오직 그들의 기억 속에만 남을 신화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들은 떠났지만 선물은 남았습니다. 성 안 곳곳에 쌓인 낯선 재질의 껍질들, 썩지 않는 비단과 녹슬지 않는 숟가락. 이 기묘한 물건들은 훗날 대장장이들의 손에서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혹은 갑오로 남아 전해질 것입니다. 그해 겨울, 진주성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합니다. 1593년에 진주성은 결국 함락되었고 7만의 영혼은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었던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려본 이 짧은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5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에게 바치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늦은 참회록이자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의 맹세입니다. 우리가 강한 힘을 갈망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정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이들이 굶주림 속에 죽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우리의 강토가 타인의 군화발에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 압도적인 힘만이 가장 확실한 평화이며 가장 자비로운 자격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따뜻한 밥 한 끼가 칼보다 강했듯이 진정한 강군은 총을 쏘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법을 압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널의 가상 역사 다큐멘터리 한겨울의 성찬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힘은 리얼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과 압도적인 밀리터리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